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조명도 달고 지붕도 덮고 돌아간 마음 달래보겠다고 화장도 하고 분칠도 하면 뭐합니까? 이미 마음은 떠났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죽은 자식 고추 만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만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형님, 누님들. 공수거TV입니다. 저는 지금 울산광역시 청남동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곳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무슨 놈의 젊음의 거리라는 게 각 도시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건지, 뭐 저 지역에도 젊음의 거리, 여기도 젊음의 거리, 뭐 또 딴 데 가면 또 젊음의 거리, 그놈의 젊음의 거리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솔직히 지겹습니다.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젊음이라고는 솔직히 보이지도 않고, 기껏 돌아다녀 봤자 중고등학생들, 쬐끈한 어린애들, 뭐 어린애들도 젊음이라고 하면은 젊음일 수 있죠. 뭐 그 나이대가 청춘인 거니까 청춘, 푸른 봄이죠. 뭐 그 나이도 젊은이긴 한데 그런 애들이 돌아다니는 곳에 이런 모텔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참 인지 부조화가 생기긴 하는데 아마도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이었던 곳인가 보더라고요. 저 뒤쪽으로 가니까 아직까지 재래시장의 잔재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숙녀복이나 좀 그런 것들을 파는 가게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재래시장 자체를 조금 개선을 해 보고자 약간 좀 길 옆에 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좀 꾸며 놓은 것 같던데 뭐 꾸며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되는 거 전국적인 거니까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래, 오빠. 저번에 울산 편에서 울산에 번화가라고 해가지고 삼삼동인가? 거기가 조금 큰 번화가인 줄 알았는데 규모로 따지면은 거기보다는 여기 성남동이라고 하는 여기가 조금 많이 큰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도 물론 삼산동 거기도 사람이 없었지만은 여기도 금요일 오후 평일이긴 하지만은 있어봤자 조그만한 어린애들, 중고등학생들 떡볶이 먹으러 가고 그런 것밖에는 눈에 띄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인구팔로서 어쩔 수가 없는가 보더라. 이렇게 비슷하게 저기 부산의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 같은 거 관광지로 해놓은 데가 있잖아. 거기는 평일임에도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하기사 물론 관광지가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울산 사람들만 뭐 상권을 이어나가는 그런 데니까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너무 많이 좀 허전하고 뭐 임대도 많이 나와 있고 하여튼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 오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지역만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상권이 살아 있다 뭐 어떻다라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약간 울산을 보면서 제가 비슷하다고 떠오르는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원이거든요. 물론 다른 도시는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뭐 어떻게 다 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좀 우연찮게 이 창원이랑 좀 비슷한데라고 느끼고 나서 보니까 창원이랑 인구수가 비슷하더라고요. 울산 자체가. 약간 100만이 안 되는 그런 광역시, 그러니까 창원도 광역시가 될 수 있는 건데, 뭐 창원은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이 비슷하더라. 지금처럼 창원도 상남동이나 그런 데 가면은 공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원도 인구에 비해서 상가라든지 그런 번화가 자체가 너무 규모가 크다. 울산도 여기 와보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상가 개수라든지 이런 번화가가 조금 너무 많이 이제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는
인구가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예전에 뭐 베이비 부머 세대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 상가 자체는 너무 오버슈팅처럼 약간 좀 너무 많다. 이게 뭐 한 배, 두 배 이런 식으로 많은 게 아니라 이 상가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인구 구조 자체도 안 되고 사람이라는 게 소비 심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거지라도 젊은 혈기에 빚을 내서라도 사람들이 쓰는 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뭐 젤리 한 조각을 사 먹는다 하더라도 어린애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물론 그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들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는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비를 하기 위한 가게 자체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상권만 많은 게 아니라 온라인에도 가게가 막 무지기수로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프라인 이런 가게만 보는데 그것만 봐도 가게가 너무 많은데 온라인에는 이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가게가 더 많다 이거죠. 오빠나 나나 어디 가만히 있어도 뭐 밖에 나가서 뭐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가끔 가다가 뭐 유니클로 같은 데 가가지고 옷을 뭐 한두 벌 사 입는다 치더라도 그거 외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그런 데서 물건 다 사고 가끔가다 외식하는 것도 요새는 또 외식도 잘 안 하잖아. 어차피 밖에 나가봤자 거기서 뭐 비싸게 뭐 만족스럽게 먹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집에 그냥 고기 사가지고 구워 먹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러니까 뭐 어디 큰 마트 아니면은 웬만해 가지고는 뭐 이런 데서 나가서 돈을 안 쓰잖아. 그게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살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돈을 쓴 만큼의 만족도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밖에서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잖아. 그 이유가 가장 제일 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온라인이라는 그런 특성 자체가 만약에 사라진다. 우리가 뭐 사먹는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면은 쿠팡 같은 아니면 11번가 지마켓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것들이 싸그리 그냥 다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런 상권들이 거의 대부분 한 8, 90% 정도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왜냐면은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사니까 오프라인에 나와서 이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먹는 것도 이제 만약에 배달 같은 거 못 시켜 먹고 하면은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상권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신도시 상권 그런 것들은 뭐 오프라인, 온라인이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살아나기는 조금 그렇고 뭐 온라인이 없어진다면은 이런 상권들이 한 8, 90% 정도는 살아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 상권 자체는 이렇게 뭐 큰 규모로는 이제는 답이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만약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차적으로 오프라인은 그냥 배제를 해야 되고 내가 온라인에서 과연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창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투자금 작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한 다음에 도전을 해 봐야지.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내 인생에 타격이 없을 정도로만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오프라인 같은 데는 뭐 가게 인테리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보증금 뭐 권리 뭐 요새는 뭐 권리금 받는 데가 거의 없긴 하지만은 뭐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기구 뭐 집기 그런 거 다 사잖아요. 그거는 뭐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공수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빠, 온라인에서는 장사하는 거는 괜찮아? 오프라인이 지옥이면 온라인은 전쟁터지. 둘 다 지옥.